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유산소를 하면 근육이 사라질까?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체중 감량 못지않게 중요한 목표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체형을 만드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산소 운동이 근육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모할 때 우리 몸은 먼저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방,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대사한다. 1. 유산소를 하면 근육이 사라질까? 근손실 과정.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손실되려면 지방 소모 후 단백질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운동 강도와 시간에서는 단백질이 소모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흥미로운 점은 적절한 영양 관리와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유산소 운동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근육량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이 근육 손실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다양한 운동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유산소 운동의 근육이 분해되는 주된 이유. 유산소 운동은 건강과 체력 증진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운동 강도가 높거나 운동 시간이 길어질 경우 체내 에너지원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근육 단백질 개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글리코겐 고갈. 유산소 운동이 장시간 지속되면 글리코겐 저장량이 감소하게 된다. 글리코겐은 근육과 간에 저장된 탄수화물 형태로 운동 중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은 글리코겐 저장량을 빠르게 소모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신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 사례. 한 연구에서는 90분 이상의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 후 근육 내 글리코겐 저장량이 현저히 감소하며 이로 인해 단백질 분해가 촉진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신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며 이는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을 수행할 때는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필수적이다. 이 유산소 운동의 에너지 소모. 유산소 운동은 주로 지방과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주로 저장된 글리코겐이 사용되며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방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운동 강도가 높거나 지속 시간이 길어질 경우 유산소 운동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요구한다. 운동의 강도가 높거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내 에너지원이 고갈되며 이때 신체는 에너지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저장된 지방과 탄수화물 외의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ATP. 운동 중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하면 신체는 ATP를 생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사 경로를 활성화한다. 초기에는 주로 저장된 글리코겐을 사용하지만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신체는 지방산과 아미노산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방출되고 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연구 사례.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수행할 경우 근육 단백질의 분해가 증가하고 이는 운동 후 회복 과정에서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 근육 단백질 대사. 근육 단백질 대사는 두 가지 주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단백질 합성과 단백질 분해. 단백질 합성은 근육을 성장시키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단백질 분해는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단백질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유산소 운동이 장시간 지속되면 단백질 합성이 감소하고 단백질 분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더욱 두드러지며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근육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연구 사례. 2016년의 연구에서는 9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키고 근육 단백질 분해를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는 유산소 운동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이 근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운동 후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4.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유산소 운동을 하는 동안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다. 운동 전후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는 근육 회복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백질 역할. 단백질은 근육의 주요 구성 요소로 운동 후에는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새로운 근육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통해
근육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동 후 20-30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며 이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호르몬 변화. 운동 중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할 수 있다. 코르티솔은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여 근육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3. 코르티솔의 역할과 근손실. 유산소 운동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호르몬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면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1. 유산소 운동과 호르몬 변화. 유산소 운동은 신체에 여러 호르몬에 영향을 미친다. 운동 중에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에너지를 공급하고 운동 후에는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이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근육 손실. 코르티솔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신체가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저장된 영양소를 분해하는 작용을 하며 특히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여 아미노산을 방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신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유용하지만 과도한 코르티솔 분비는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코르티솔과 근육 손실. 2015년의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근육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사례. 연구에서는 90분 이상의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 후 참가자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근육 단백질의 분해가 촉진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방출하고 이 아미노산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과정은 신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운동 후 회복 과정에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 4. 유산소 운동과 근육 손실 방지 전략.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1. 운동 강도 조절. 유산소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여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운동하지 않도록 한다. 중간 강도의 운동을 선택하면 지방 연소를 촉진하면서도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단백질 섭취. 운동 전후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근력 운동 병행.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킨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대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4. 휴식과 회복.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은 휴식 중에 회복되고 성장하므로 과도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5. 유산소 운동의 종류와 강도. 유산소 운동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근육 손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유산소 운동은 근육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짧고 강렬한 인터벌 트레이닝은 근육을 유지하면서도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회복 운동을 번갈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주로 지방을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을 계획할 때는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고려하여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서 근손실 예방은 적절한 영양 섭취와 회복.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적절한 영양 섭취와 회복이 중요하다. 운동 전후에 충분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고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여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 전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통해 근육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수분 부족은 운동 성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유산소 운동의 강도와 시간. 유산소 운동의 강도와 시간은 코르티솔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더욱 증가시킨다. 따라서 운동 계획을 세울 때는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여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분 동계 시. 인터벌 트레이닝과 같은 고강도 운동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자극을 주고 이후 회복 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유산소 운동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로 인해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8. 근손실 예방 유산소 근력 운동 비율. 한 개인의 목표에 따른 조정. 1. 체중 감량.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할 경우
유산소 운동의 비율을 높이고 근력 운동도 병행하여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을 60%로 하고 근력 운동을 40%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면서도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두 근육 증가, 근육 증가를 목표로 할 경우 근력 운동의 비율을 높이고 유산소 운동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20%로 하고 유산소 운동을 30%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3결론, 근육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비율을 개인의 목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근력 운동을 40-20%로 설정하고 유산소 운동을 30-60%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운동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의 체력과 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9금 비대를 위한 최적의 조합. 최근 한 연구에서 주 3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경우 유산소 운동의 빈도가 팔 근육의 둘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유산소 운동을 주 0일, 1일, 3일로 나누어 실시한 그룹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1. 연구 사례.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은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었고 팔 근육의 둘레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근육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유산소 운동을 주 1일 또는 3일 추가한 그룹에서는 팔 근육의 둘레 증가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산소 운동이 근육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 후 회복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두 근비대 목적. 근비대를 주된 목표로 하는 운동자라면 유산소 운동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함으로써 근육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더 큰 근육량과 강한 체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개인의 목표에 맞춰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의 비율을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비대를 원한다면 유산소 운동의 빈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0마라톤 연구 사례. 트래프와 연구진의 연구는 유산소 운동, 특히 마라톤 훈련이 근육의 구조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중요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13주간의 마라톤 훈련이 근육의 횡단 면적을 20%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유산소 운동이 근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사한다. 1. 연구 배경. 유산소 운동은 일반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다. 특히 장기간의 유산소 운동이 근육의 크기와 힘에 미치는 영향은 운동선수와 일반인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이다. 트래프와 연구진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마라톤 훈련이 근육의 구조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목적.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마라톤 훈련이 근육의 구조적 변화, 특히 근육의 횡단 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진은 13주 동안 지속적인 마라톤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 전후에 근육 시사일을 비교하고 유산소 운동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훈련 기간. 연구는 13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규칙적으로 마라톤 훈련을 수행하였다. 훈련의 강도와 빈도는 참가자들의 체력 수준에 맞춰 조정되었으며 훈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설계되었다. 4주요 발견. 한 근육 횡단 면적 감소. 연구 결과 13주간의 마라톤 훈련 후 근육의 시사이가 20% 감소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유산소 운동이 근육의 크기와 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사한다. 이 유산소 운동의 영향.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근육의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근육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특히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유산소 운동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5. 연구에 의의 1. 훈련의 균형. 이 연구는 마라톤 훈련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근육의 크기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훈련 프로그램에서 근력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근력 훈련은 근육의 크기와 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운동 프로그램 설계. 마라톤 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근력 훈련을 병행하여 근육의 크기와 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특히 장기간의 훈련을 고려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이다. 6. 결론. 트래프와 연구진의 연구는 13주간의 마라톤 훈련이 근육의 횡단 면적을 20% 감소시킨다는 중요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유산소 운동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마라톤 훈련을 고려하는 운동선수나 일반인들은 근력 훈련을 포함한 균형 잡힌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근육의 크기와 힘을 유지하면서도 유산소 운동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1. 유산소가 근손실의 주범. 유산소가 근손실의 주범은 아니다. 유산소 운동을 함께하게 된다면 심박수와 심폐의 능력이 향상돼 더욱 효율적인 무산소 운동이 가능하다. 유산소 운동이 근비대 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는 혈관 신생이다. 혈관 신생은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근육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근육 성장과 회복에 기여한다. 그렇기에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근비대 효과에 더욱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준다. 12. 결론. 유산소 운동은 체중 관리와 심혈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은 근육 단백질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산소 운동 중 근육이 분해되는 이유는 에너지 요구량 증가, 글리코겐 고갈, 단백질 섭취 부족, 호르몬 변화 등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적절한 영양 섭취와 회복이 중요하다. 운동 전후에 충분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고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여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목표와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 유산소 운동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